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미분 방정식 모델을 이제 전자함수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기존 시스템, 기계와 전기 시스템이 이제 같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 시스템을 이해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요 식을 알아야 되는데 FBI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대표되는 이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어떤 자기장이 이렇게 이제 되고 도선에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이제 도선이 받는 힘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FBI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요 식입니다. 이게 이제 모터를 움직이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모터라기보다는 모터에 가장 많이 쓰이긴 하는데 모든 이제 전기를 기계로 바꾸는 모든 시스템에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확성기의 구조, 그러니까 스피커죠. 스피커 쉽게 얘기해가지고 스피커인데 뭐냐면은 이제 NS 그게 이제 자석에다가 이제 코일을 이제 감아줘가지고 전기를 이제 흘러주면은 얘가 이제 달달달 떨면서 이제 소리가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제 요건데 얘가 이렇게 다들 떨면서 이제 소리가 이제 진동이 나가는 거죠. 요거는 스피커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소리가 나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좀 확대를 해보면은 이제 요런 거고,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FBI, L은 이제 코일의 이제 길이고, 그 다음에 이제 I는 전류, B는 이제 자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요런 이제 힘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제 기계적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날라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게 떨려야 되는 거죠. 이 질량을 가지고 이제 떨어야 이제 공기 진동에서 이제 소리가 나겠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운동 방정식. 코일에서 이제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코일의 전류가 흐름으로써 이제 힘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떨리는 기계적 이제 힘이고, 그 다음에 마찰을 이제 고려했을 때 이제 이런 힘이 생긴다. 이제 그때 이제 전달 함수는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이렇게 이제 전달 함수로 이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이제 요거는 전류죠, 전류. 요거는 전류. 왜냐하면 이제 코일에 전류를 흘려가지고 요거는 이제 위치 변인데 이거는 기계적 떨림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얘는 위치 이제 변이고 이거는 이제 소리를 일으키는 원리죠. 그러면 내가 원리는 이제 전류를 이렇게 이제 흘려가지고 이제 기계적 떨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입력이고 요거는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은 전달함수는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이제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하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얘를 그냥 얘는 S 제곱이 되는 거죠. S 제곱이고 얘는 S고 얘는 그냥 요 IS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적 이제 회로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일에 이제 코일에 이제 걸리는 에너지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코일에 이제 요런 이제 뉴턴의 힘이 걸리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코일이 이제 요런 힘을 발생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코일에 이제 전류가 이제 흘러가지고 이제 자기장을 만들겠죠. 이제 자기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일에도 이제 저항 성분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되고 VA는 이제 입력 전압이 되겠죠. 그러니까 코일에 걸어주는 입력 전압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빼주면은, 요거는 이제 지금 보면은, 요거는 이제 역기전력입니다. 역기전력. 이 코일은 요거 역기전력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제 이 코일에 이제 아까 여기에 이제 코일이 담겨 있는 거죠. 여기 전류를 이제 흘려가지고 소리를 나게 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VA라는 이제 전압을 가하면은, 이제 그 코일이 움직이면서 이제 역기적으로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0.43 뉴턴의, 그렇죠.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이제 이런 변이가 생길 때 이런 역기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순수하게 이제 코일에 흐르는 어떤 이제 그거는 내가 가해주는 이제 전압 VA 빼기 역기전력. 그 역기전력은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힘에 있어 가지고 작용 반작용이죠. 내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물체를 밀 때 내한테 이제 이제 반하는 반작용이 이제 있는 거죠. 그건 뉴턴의 법칙에서 나오는 건데 전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뭔가 이제 전기를 가해서 기계적 운동을 했을 때 그 기계적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역으로 내 쪽으로 이제 이제 오는 역기전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내가 이제 가해주는 전압에다가 역기적을 뺀 성분이 이제 코일의 전류로 이제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자기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을 가지고 라플라스 변환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기계적 들림은 이제 이제 전류에 의해서 이제 이제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전류가 기계적 들림을 이제 만든 거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이제 실제로 전류를 만들려 그러면은 이제 전기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전압을 가해줘야 전류가 생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기적 입장에서는 이제 전압이 가해져 가지고 전류가 흘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위치 변이가 생겼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전 시스템, 기계와 전기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기계적인 부분과 이제 요 전기적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DC 모터 이거는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이제 스피커를 이제 이렇게 이제 회로화한 거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요 식은 이제 요 회로에 의해서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권선에 이제 저항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제 움직일 때 발생하는 역기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VA를 가했을 때 이제 요렇게 이제 식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모트입니다. 모트 우리가 이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쓰이는 이제 DC 모터죠. 요 건선이 여러 개 관계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보통 책에서 보는 거는 이제 건선이 한 개만 있을 때, 이제 한 개만 있을 때 이제 내가 전류를 흘려주면은 요렇게 이제 회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가 돌면서 이제 방향이 바뀌면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회전이 유지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전류의 극성을 바꿔주기 위해서 브러쉬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회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이게 기계적 에너지, 그러니까 전류가 들어가 가지고 토크로 바뀌는 것에 대한 이제 전기적 에너지 기계적으로 전환하는 이제 토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제 모터 코일에 전력을 공급하려 그러면 역기전력을 극복하고 이제 전력을 이제 이제 전압을 이제 올려줘야 이제 계속 전류가 흐르고 이제 모터가 계속 회전하겠죠. 그래서 이제 토크에 관한 기계적인 부분과 이제 전기적인 부분. 전기적인 부분은 역기전력을 이제 역기전력보다 더 높은 전압을 이제 가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크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절한 전류를 흘려줘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이제 그 적절한 스피드로 이제 돌기 위해서는 적절한 토크가 유지하게 되고, 토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류를 조정해 줘야 되죠. 전류를. 얘는 이제 속도를 토크는 속도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토크는 전류로서 제어하고, 전류는 이제 전압을 가지고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전기지 입장에서는 전압을 가지고 전류를 제어해가지고 토크를 제어해가지고 속도를 제어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 전압을 이제 우리가 전기적으로 제어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역기전력 요 E보다는, 그러니까 요 얘를 이제 VA라 보면은 우리가 가해줘야 될 전압은 그 저기 이제 델타 V는 VA에다가 E.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 델타 V가 이제 I를 이제 저기 제어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내가 이제 어떤 이제 전압을 이제 그래 가했다고 하면은 얘가 회전을 하면서 역기전력이 발생될 겁니다. 그럼 역기전력이 계속 올라가지고 내가 이제 그 가해주는 이제 전압에 이제 이렇게 도달을 하면은 전류가 안 흐르겠죠, 이제. 그러면 전류를 이제 그럼 속도가 이제 토크가 줄어들어 속도가 줄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VA를 올려줘야 될 겁니다. 역기전력을 극복하고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 전류가 흘러야 토크가 발생하고 속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일정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델타 V를 이제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끔 조절을 해줘야 이제 계속 토크가 발생하고, 전류가 흐르고 토크가 발생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모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토크와 이제 그 회전에 따른 역기전력을 우리가 이제 둘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요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에너지는 이제 우리가 관성과 이제 각가속도, 그 다음에 이제 마찰 계수. 때 이제 요렇게 이제 회전이 발생을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걸 이제 그 관성과 마찰 계수를 이기는 토크가 발생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게 KT 상수의 이제 전류. 이게 이제 이제 토크 상수라는데, 토크 상수는 요거는 이제 이게 모터 이제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터를 이제 우리가 어떤 모터를 쓰면은 이제 토크 상수를 보면은 내가 원하는 토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전류를 얼마를 흘려줘야 되겠군 하는 게 이제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 EMF는 이제 내가 가해줘야 될 이제 델타 V를 이제 사실은 이제 산출하기 위해서 이제 역기전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이제 이제 코일의 이제 인덕턴스와 이제 그 코일 이제 저항을 우리가 극복하고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모터가 회전할 때 역기전력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VA를 얼마로 이제 해가지고 델타 V를 유지해가지고 속도를 유지할 건지가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이제 이런 모델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어떤 명령을 줬을 때 사실은 여기 이제 전압을 VA를 가해주는 거죠. VA를 가해주면은 여기서 이제 IA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지점에서 이제 피드백 시켜가지고 전류 제어 루프를 만들죠. 그 다음에 전류가 발생하면은 이제 그 자기장이 발생하고 토크가 발생하면은 이제 그 회전이 되는데, 회전을 함으로써 역기전력이 발생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역기전력을 이제 극복하는 이제 명령을 또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모터를 바라볼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기계적인 시스템과 그 다음에 전기적인 시스템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계적인 시스템은 이제 그 토크가 중요하고, 토크는 전류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토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는 이제 이제 코일에, 그러니까 L과 R이 있는 코일에 전류를 흘려줘야 되는데, 이제 그 전류를 이제 흘려주기 위해서는 이제 전압이 필요하고, 이제 내가 필요한 전압을 이제 흘려주기 위해서는 이제 역기전력을 또 알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터 모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 저기 RA, LA, 그다음 역기전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마찰 계수와 이제 관성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적 시스템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이제 그 VA죠. VA가 우리가 이제 주는 이제 그 어떤 소스가 되겠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그 회전하는 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출력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두 개의 식을 라플라스 변환해가지고 크라머 방정식으로 이제 풀면은 이제 요런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계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아 시스템, 이제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니까, 이제 뭐, 요렇게 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이 기아비도 이제 뭐 우리가 책에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제 이게 나오는 걸 우리가 책에서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이제 요 식과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T2와 이제 Q1을 이제 구할 수 있고, 얘를 대입을 하면은 이제 요 식이 나온다는 거죠. 거의 하나의 식에서 이제 그 우리가 출력은 사실 이제 Q2죠. 이제 왜냐면 요 이쪽으로 이제 나가는 이제 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공급해 가지고 실제 출력은 이제 요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크를 발생시켜 가지고 이제 얻는 이제 출력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얘는 하나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제 얘를 이제 대입시켜 정리만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는 원인과 이제 출력이 나오는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방정식이 이제 두 개가 되는 경우가 있고 한 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한 개가 되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바로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고, 두 개가 되는 거는 이제 크라머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는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이제 그 기계 시스템이든 전기 시스템이든 아니면 기계와 전기가 혼합된 시스템이든 간에 이제 그 동작 원리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구해내면 이제 전달함수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유동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그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열 에너지의 유동인데 얘는 열 장분의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도의 변화를 이제 그 이렇게 나타낸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의 변화는 이제 그 열 용량분의 이제 열 에너지의 요 변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요 두 개 식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요런 어떤 박스에 열 변화를 이제 나타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제 어떤 열 유동에 관한 요 두 개 공식 이제만 알면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 제어 시스템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이제 이제 요 물체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내가 열을 가할 때 이제 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각각에 대한 이제 두 개의 방정식을 이제 요런 기본 원리에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면은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구하면은 이제 우리가 전달함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입력한 거에 대해서 이제 요 T2로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US와 T2에 대해서 풀면은 이런 이제 전달 함수를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열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제 유압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체 질량의 변화는 내가 들어간 것에다가 나오는 걸 빼면 이제 그 유체의 이제 변화량이 나온다는 거. 이게 뭐 당연한 얘기 같긴 한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죠. 이제 내가 들어가는 거하고 이제 계속 흐른다고 하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요 전체 이제 어떤 이제 요 전체 질량에 대한 어떤 우리가 식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체에 가해지는 압력은 이제 우리가 뭐 잘 아는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하면은 이제 그 힘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식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FD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해지는 힘하고 그 다음에 얘가 실제로 받는 그 AP 하면은 요 이제 요 질량의 어떤 그 변화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항공기 그 조정면을 조정하는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X 변이를 움직여 가지고 얘를 이제 요 두 개 구멍을 막아버리면 이제 이게 들어가는 것도 없고 나온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얘를 이제 이렇게 밀면은 요쪽은 나오고 요쪽은 들어가니까 이제 유압이 요렇게 동작하겠죠. 요렇게 동작하면은 이제 날개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반대로 당겨버리면 당겨버리 가지고 얘가 이제 이쪽으로 요렇게 오면은 이제 유압이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빠져나가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밀려가지고 요렇게 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날개가 요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죠. 요것도 이제 보면 요 식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원리는 아까 이제 요 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이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이제 풀어가지고 뭐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날개가 이제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는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날개는 또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니까 이제 요 관성 이제 회전 운동에 대한 이제 식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본 게 일단은 이제 중량의 병진 운동,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결합한 이제 기계 시스템과 이제 전기 시스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기계 시스템이든 전기 시스템이든 아니면 기계 플러스 전기 시스템이든 이제 뭐 유체든 아니면 이제 열적인 어떤 그런 해석이든 간에 이제 기본적으로 요 이제 식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 미분 방정식을 이제 세울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병진 운동, 얘는 회전 운동, 얘는 이제 토크를 발생시키는 거죠. 이거는 역기전력, 역을 발생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이 토크는 이렇게 되고 역기전력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어에 대한 이제 그 식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열적인 해석은 이제 이렇게 되고, 이건 열, 얘는 유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기 근데 이 책이 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전에 이제 다른 이제 좀 책을 볼 때는 이게 너무 좀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전기 시스템, 기계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열 시스템, 그 다음에 유체 시스템 뭐 크게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카테고리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보려 보니까 너무 좀 어렵고 이해가 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제어를 하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이제 전달 함수를 구해야 우리가 그 이후 해석이 가능한 제어 설계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이제 미분 방정식을 세우고, 그러니까 어떤 기계 전기 시스템의 미분 방정식을 세우고 걔를 이제 전달 함수로 변환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좀 난해해가지고 좀 이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다가 좀 이제 미뤄두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이 책을 통해서 좀 개념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아주 이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 각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좀 약간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이제 좀 오늘 참 열심히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어떤 좀 개념을 잡았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요 부분을 했으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계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에 대한 이제 뉴턴 방정식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이제 라플라스 변화를 통해서 전달 함수를 구하는지, 그거는 이제 또 인터넷에 찾다 보면 또 많이 있습니다.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기 시스템은 전기를 기계로 바꾸고 기계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는 토크와 역기 전력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터 제어를 한다고 볼 때 이제 전류를 통해서 이제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을 통해서 이제 토크를 만드는데, 전류를 제어하려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전압 제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압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역기 전력보다 크게 이제 내가 전압을 가해줘야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그게 이제 모터 제어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터 제어까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열이나 유체를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터의 어떤 이제 회전과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 에너지와의 어떤 토크의 관계는 또 우리가 기어비를 통해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회전수는 엄청나게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어비를 크게 늘리면은 이제 출력 쪽의 토크를 이제 크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요까지만 알면은,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 이제 기초가 되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응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밑에 열이나 어떤 기어비를 통해서 토크를 제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체의 어떤 양을 이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뭐 밸브를 닫거나 열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요 기초적인 이런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모터를 이제 제어해가지고 뭐 밸브를 조절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요게 이제 더 기초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요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자적으로 이제 모든 걸 제어하기 때문에 이제 큰 모터든 작은 모터든 뭐 밸브를 조금 흘렸다 뭐 작게 했다 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형 모터 우리 전기자동차처럼 뭐 이렇게 이제 움직일 때는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이 되는 거죠. 요게 되면은 우리가 전자적으로 모든 걸 제어한다고 볼 때는 요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요런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예. 이제 오늘 좀 설명이 길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늘 뭔가 좀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이제 기계 전기, 그 다음에 전기 플러스 기계 시스템, 그 다음에 열 시스템, 유체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좀 얻은 게 있어서 조금 예, 보람된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